따스한 봄 햇살 아래 나무는 푸르러가고 봄꽃들의 색감은 절정을 이룹니다. 하지만 이런 꽃비와 함께 쏟아지는 건 우리를 올가매는 자외선인데요. 농사 이룬 산더미에 봄나물은 지천 이것만 선뜻 외출에 나서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봄바람에 꽃비 마음껏 맞고 싶지만 마냥 이 햇살을 받을 수만은 없어요. 오죽하면 그런 속담이 있어요. 봄볕은 며느리 쬐이고 가을볕은 딸 쬐인다고. 네, 그 속담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자외선은 5월과 6월에 가장 높이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는 태양이 가장 높이 뜨는 시기가 5월과 6월이기 때문에 그때 낮 길이가 가장 길어져서 지표로 도달되는 자외선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서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자외선. 보통 여름철 자외선은 각별히 신경을 쓰지만 봄철은 마냥 햇살을 누리고픈 마음에 자외선을 깜빡 잊고 살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요즘 같은 봄철 유독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오존층이 많이 파괴됐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피부 질환에는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외선은 피부과에서는 치료에도 이용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외선이 과하다 보면 첫째로는 피부 노화의 주범이죠. 뭐 탄력, 잔주름, 그리고 주근깨, 잡티, 기미.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피부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미적으로는 여성분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한마디로 공공의 적이죠. 자외선 A, B, C. 자외선 A는 피부 노화와 주름을 만들고요. B는 화상과 피부암을, C는 다행히 오존층을 통과하지 못한다네요. 그렇다고 방에만 콕 있을 수만은 없고 외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좀 없을까요? 아무래도 제일 좋은 거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외선 차단을 바름으로써 마치 비 오는 날 우리가 우비를 입고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책 넓은 모자를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우산을 쓰더라도 비가 많이 오면 막 몸이 젖잖아요. 그래서 우산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우비를 입고 나가자. 자외선 차단제에 표시된 PA+ 표시와 SPF 많이 보셨죠? 자외선 차단력에 따라 등급을 표시한 건데요. 그만큼 제품 선정도 중요합니다. 자외선 A와 B를 모두 차단해 줄 수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차단 지수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생활을 한다 그러면 한 30 정도면 무난하고요. 막 80, 90, 100이 되면 이거는 오히려 그 효과 대비 피부를 자극하는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은 거를 또 선호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진 않다. 외출 준비에 스킨 로션으로 뚝딱 끝내셨거나 조금 더 신경 써서 에센스 정도로 마무리하셨던 분들,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외선 차단제 얼마나 발라야 할까요? 내 손가락에 한 마디를 한쪽 볼, 이쪽 또 한 마디는 또 반대쪽 볼, 나머지 한 마디는 이마, 코. 그렇게 하면 이제 얼굴 전체가 커버될 수 있는 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행히 요즘 화장품엔 대부분 자외선 차단제가 들어있지만 그 양으로는 충분치가 않은데요. 차단제를 덧바르는 횟수 역시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은 하루 종일 밖에서 야외 활동을 한다 그러면 한 2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게 중요하고요. 나는 하루 종일 오늘 실내 생활을 한다 그래도 점심 식사하고 한 번 정도 더 발라주는 게 좋은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1년 내내 바르자. 네. 봄에만 바르지 말고 여름에만 바르지 말고 1년 사계절 내내 바르면 피부가 젊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피부가 젊어지는데 눈의 청춘도 지켜주셔야죠. 봄을 시작으로 자외선은 사계절 내내 피부뿐만 아니라 눈에도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는데요. 아니 말이에요. 이 자외선이라는 게 피부 잡티만 만들고 피부만 공격하는 줄 알았는데 눈도 공격을 한다고요? 눈도 피부예요. 겉에 있는 검은 동자라고 부르는 각막, 흰자라고 부르는 결막도 눈의 피부입니다. 그래서 자외선 때문에 광각막염이라고 해서 염증 생기고, 또 흰자에 보면은 황색 결절에 거멜바이라는 누런 조직이 생겨요. 심한 경우는 그 조직이 검은 동자까지 자라가는 익상병까지 유발되기도 하죠. 흔히 백태가 낀다고 하죠. 자외선으로 인해 섬유 조직이 동공까지 자라는 익상편이 생길 수가 있고요. 노인성 질환이었던 황반변성이나 백내장도 유사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심심치 않게 발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을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에 나선 자외선. 거기에 맞서는 선글라스나 안경을 선택할 때도 효과나 색상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데요. 눈을 보호해주는 선글라스 또는 색깔이 없는 자외선 차단용 안경,
긴 창이 있는 모자를 쓰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이런 자외선에 또 취약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엄마들이 멋있다고 선글라스 써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과연 기능성인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선글라스를 착용하게 되면 색깔이 있게 되면 동공이 커지잖아요. 그럼 더 많은 빛이 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자외선이 차단된 빛이 들어가도록 꼭 자외선 차단되는 안경인지를 꼭 확인하고 아이들한테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외선 공격이 걱정되는 또 한 곳 바로 자동차 아니죠? 힘이랑 다 올라오겠네. 아우 햇빛. 이거 어떡해. 태양을 피해 요리 숨고 저리 숨고 신문지에 걷어까지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셨을 텐데요. 이럴 때 자동차에 딱 맞는 자외선 차단제가 있습니다. 와, 이 정도면 뭐 햇빛이 들어갈 틈이 없을 것 같아요. 어머. 썬팅이 제대로 됐네요. 여성분들이 햇빛에 나가면 자외선 차단을 바르잖아요. 네. 자동차 유리에도 이렇게 썬팅을 하면 자외선 차단이 충분히 됩니다. 햇빛에 운전을 했을 때 아늑한 운전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 차단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일반 유리와 썬팅 유리의 자외선 차단율을 비교해 봤는데요. 썬팅 유리는 99%의 자외선을 차단해내는 반면 일반 유리는 겨우 1%만 막아내네요. 어머, 이 정도인데도 자외선을 99% 막아준다면 아예 새까맣게 하면 100% 막아줄 수 있겠네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꼭 진하다고 그래서 차단이 훨씬 더 잘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요즘 만들어지는 제품들은 자외선 차단율이 밝아도 99% 이상 차단이 되기 때문에 썬팅을 하고 다니시는 것이 안 하고 다니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운전하는 데는 편하고 자외선 차단하는 데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도로교통법상 허용되는 썬팅의 기준이 따로 있는데요. 앞면 유리와 운전자 쪽 창은 각각에 맞는 투과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어기면 20만 원의 과태료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열 차단 기능까지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자외선 차단만 생각했는데 10가지 막아줘요. 똑똑한 소비자라면 여러 가지 기능을 꼼꼼하게 따져보셔가지고 선택하시면 훨씬 더 안전한 운전이 되실 겁니다. 눈부시게 푸르른 날의 외출도 봄볕에 바깥로 나온 며느리도 이젠 더 이상 봄철 자외선이 두렵지 않습니다. 꼼꼼한 습관이 피부 미인을 만드는데요. 외출 시는 물론 실내에서도 늘 발라야 한다는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양과 횟수 중요하다는 거 이제 다들 아셨죠? 독하다는 봄철 자외선. 센스 있고 현명한 지혜로 똑소리 나게 이겨보세요. 어디 한번 해봐요. 아이고,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인가요? 딴 거 없어요? 아하, 멋진 춤을 보여주고 싶은 거군요. 그런데 이 춤? 아, 정말. 아이고, 부끄러운 건 보는 사람 몫인가요? 춤이 아니라 재롱이네. 그렇게 해서 내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머, 옷은 왜? 직접 멋진 춤을 보여주려고요? 딱 봐도 힘들 것 같은데. 아유 발레리나! 아유 발레리나! 제가 발레리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비보이는 브레이크 댄스 추는 소년의 줄임말입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고요. 화려한 댄스 실력에 서커스를 보는 듯한 퍼포먼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춤이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이 비보이 세계 최강국 한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충북 충주에도 최고의 비보이를 꿈꾸는 팀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우리 찬홍 리포터 제주꾼이네요. 제주꾼. 사람 민망하게 하는 제주꾼. 안녕하세요. 리포터계의 춤꾼 박찬웅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비보이가 되어서 발레리나에게 사랑을 받을 겁니다. 아,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라서 그런 거였어요? 사랑 참 어렵네요.
에휴, 가시죠. 이곳은 충북 충주의 한 건물 지하. 한참 몸을 풀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춤을 췄던 친구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비보이 그룹. 단순히 취미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직업으로 춤을 추는 전문 비보이 그룹입니다. 매일 아침 공연을 위한 춤 연습을 위해 이곳에 모이는데요. 몸풀기와 스트레칭이 끝나면 본격적인 비보잉 연습에 들어갑니다. 이야, 이게 바로 비보이군요. 화려하다, 화려해. 와, 이렇게 동작을 맞추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땀을 흘렸을까요? 이야, 대박. 안녕하세요. 숨 차시는 것 같은데. 야, 여기 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를 모르세요? 에이,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보이팀 창단 1년 된 최고의 비보이 그룹입니다. 그 비보이 팀 하면요, 그 대회 같은 데 나가서 뭐 수상도 하고 그러던데, 이 팀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는 이제 전업으로 시작한 지 아직 채 1년이 안 돼서 아직 세계적인 데까지는 성장하지 못했는데, 아직 저희 친구들도 어리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잘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겸손하기는. 충주 최고의 비보이 팀 트래블러 크루. 이미 각종 수상이 빛나는 최고의 비보이 팀입니다. 2015년 전국 댄스 경연대회 은상, 2016년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대상을 수상한 실력 있는 비보이 그룹이죠. 비보이가 예전에는 인기 있었지만, 지금은 한물 가지 않았나요? 에이, 아니죠. 요새도 전국적으로 스트릿 댄스를 꿈으로 삼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도 고등학교 때부터 춤이라는 매개체를 꿈으로 지금까지 쭉 충주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춤생춤사. 춤에 살고 춤에 죽고. 이들이 몸으로 꾸는 춤 실력 한번 보실까요? 비보이는 1970년대 뉴욕 뒷골목에서 히스패닉계와 흑인과의 패권 다툼 때문에 생긴 춤입니다. 이때 폭력 대신 비보잉 댄스로 대결을 하는 문화가 생겼는데요. 상대의 기를 죽이기 위해 좀 더 어려운 춤 동작을 개발하면서 비보잉 춤이 만들어졌죠. 비보이는 비록 폭력의 공포 속에서 생긴 춤이지만 폭력과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자유의지가 담긴 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야, 역시 어딜 가나 이 외모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되게 잘생기셨는데 얼마나 됐어요? 이거 비보이 한 지요? 저는 지금 24살이고요. 예.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12년 정도 했습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광고 같은 거에서 이제 비보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멋있어서 친구들이랑 그 공사장 같은 데서 혼자 따라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자연스레 꿈을 찾아 나간 것 같습니다. 비보잉에는 다양한 동작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풋워크 동작에서부터 회전을 위주로 하는 파워 무브와 발을 공중에서 돌리며 회전하는 윈드밀. 그리고 이 동작은 머리를 바닥에 대고 팽이처럼 도는 헤드스핀입니다. 화려한 동작을 위해 엄청난 연습과 땀이 필요하겠죠. 이야,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머리를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요? 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도는 거예요? 아프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땅에 대고 있는 게 좋아가지고 아,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한 거예요? 네, 그때부터 헤드스핀 하게 됐어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요? 20살이요. 20살? 몇 년까지 돌 거예요? 죽을 때까지 돌아야죠. 호기심에 찬홍 리포터도 헤드스핀에 도전. 어려운 동작인데 괜찮겠어요? 아이고 어째 또다시 민망한 모습이 연출될 것 같은데. 네, 그냥 돌기만 하는군요. 멋지지도 않고 웃기지도 않고. 기대도 안 했습니다. 자, 그럼 저도요, 이 발레리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비보이가, 멋진 비보이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앞으로? 잘하시네. 뒤로? 앞으로? 하나, 둘, 셋,
네. 와, 잘하시는데요? 아 진짜요? 쿵짝 쿵쿵짝 돌고 오른발 쿵짝 왼발 안고 오른쪽 돌고 짠. 오, 제법인데요? 조금 전 배운 건 기초적인 스텝.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푸더크 동작을 배워봅니다. 발레리나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어째 처음엔 잘한다 싶더니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그래도 연습은 쭉 계속됩니다. 하루 종일 연습한 찬홍 리포터와 트래블러 크루의 퓨전 국악 비보잉 퍼포먼스 소개합니다. 트래블러 크루는 이처럼 우리 국악에 맞춘 비보잉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악뿐 아니라 최근에는 택견을 비보이에 접목시킨 비보잉도 준비 중인데요. 우리 문화를 앞세워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라네요. 그나저나 찬홍 리포터, 어우 그럴듯한데요. 진짜 연습 좀 많이 했나 봐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럼 저 진정한 이제 비보이가 된 거죠? 아직 조금 멀었죠? 진정한 비보이가 되려면 이 동작을 마스터해야 됩니다. 이 동작이요? 보여주시죠. 아 제발 그만 좀 해요. 보는 사람이 민망하네. 안 해. 나 발레리나 포기! 세상에는 다양한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죠. 충북 충주에는 세계 무대를 목표로 하는 꿈꾸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춤생춤사, 춤에 살고 춤에 죽는 트래블러 크루. 국악과 택견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접목하는 노력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비보이 팀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트래블러 크루! 예! 조선시대 대중적인 그림 민화. 민화는 우리의 정서와 삶을 반영한 가장 한국적인 그림이었습니다. 생활사 전반에 걸쳐 두루두루 선조들과 함께 해온 민화는 볼수록 그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요. 민화라고 하면은 옛날 그림, 병풍이나 선조들의 작품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 민화는 예로부터 대중들의 삶과 생각을 가장 잘 반영한 그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민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실까요? 민화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강릉 오죽헌. 누굴 기다리는 걸까요? 제가 오늘 민화를 배우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요. 민화에 대해 아주 잘 아시는 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직 안 오신 것 같은데 어디 계실까요? 혹시 민화 가르쳐줄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오늘 민화에 대해 배우러 왔는데요. 네. 민화에 대해 정말 잘 모르거든요. 어디 가면 좀 알 수 있을까요? 여기 가면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저기요? 네. 네. 그들이 찾은 곳은 율곡기념관입니다. 이곳에 민화가 있는 걸까요? 선생님, 저 이 그림 알아요. 그렇죠. 너무 유명한 그림이죠? 네, 신사임당의 초충도 맞죠? 딩동댕. 네, 이 초충도도 민화인가요? 네, 민화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 초충도가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화조도, 연화도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신사임당 초충도가 조선시대 초충도 작품의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네네. 민화 작가 김은화 씨. 서울이 고향인 그녀는 8년 전 이 초충도에 반해 강릉의 터를 잡고 초충도를 연구하며 지금은 민화 작가로 활동하고 있죠. 초충도 8폭의 인생을 담았다 전해지는 신사임당의 초충도. 사랑과 다산, 장수, 출세 등 다양한 상징을 담아내 당대 대중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전해집니다.
초충도 관람을 끝낸 뒤 공방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작품 너무 예뻐요. 완전 아기자기. 여기도 너무 귀엽고 다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제가 그렸어요. 자그마한 공방 안엔 여러 가지 민화 작품들이 빼곡했는데요. 다양한 생활용품 속에 빠짐없이 민화가 등장합니다. 대학 시절 전공한 동양화 실력이 민화 작품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었죠. 선생님, 민화의 매력이 어떤 게 있을까요? 민화는 그림마다 의미가 있어요. 뭐 복을 담고, 기원하고, 그리고 행복, 가족 화합, 건강 이런 의미가 있어서 매력적이고요. 두 번째 매력이라고 치면 색. 네, 색 보기만 해도 사실은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화려하고 대담한 컬러. 민화마다 빠지지 않는 강렬한 색채감은 사람들을 잡아끄는 가장 큰 매력이죠. 울긋불긋 꽃대골 같은 원색의 조화. 한국적인 선들과 자유로운 색감이 우리에겐 꽤 친숙하기만 합니다. 저는 매봐도 될까요? 네, 매보세요. 요즘 이런 캔버스백 유행이잖아요. 네. 저 같은 사람도 잘. 너무 잘 어울린다. 모델 쓰실 생각 없으세요? 김은아 씨는 민화의 오리지널 모습을 그대로 그리기도 하지만 현대적 회화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을 주로 합니다. 다가가기 쉽게 전통을 오늘로 이어오는 거죠. 다채로운 색감을 살리고 나니까 훨씬 부드러운 톤의 현대적 민화가 편안하고 소박한 여백을 느끼게 해주네요. 네, 이 작품으로 이제 예를 들면 이 그림은 민화에서 가장 특징인 선이 없어요. 선만 없었을 뿐이에요. 색이나 뭐 이런 부분도 물론 이제 변화가 있긴 한데 선이 하나 없어짐으로써 좀 자연스럽죠. 요즘 명암법에도 맞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차이를 둔 거죠. 이런 작품은. 이번엔 그녀의 작업실을 찾았는데요. 함께 민화를 공부하고 그리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같이 한 지 8년째라고 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미술에 소질이 있거나 미술을 전공한 것이 아니라 취미 삼아 시작해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어떤 매력이 있어서일까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색깔을 이렇게 칠하고 저런 꽃이 저렇게 화려한 색깔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음에 뭐라 그럴까 이렇게 활력도 되면서 이렇게 마음 수련도 되는 것 같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번엔 어떤 작품일까요? 어머님, 너무 멋져요. 이거 지금 어떤 그림 그리고 계세요? 이건 민화 중에 청룡도 그리고 있습니다. 청룡도요? 네네. 잠시만요. 이거는 시청자분들께 꼭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 지금 완성된 거 아니죠? 네, 지금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완성되기 전인데도 당장 무슨 전시회에 딱 걸려져 있어야 될 것만 같아요. 이게 청룡도요? 작가님, 한번 제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거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우선 제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기초로 하는 모란꽃을 한번 그려볼게요. 모란꽃이요? 북이영화의 상징. 북이영화. 좋네요. 네. 한국화를 그릴 때 쓰이는 도구와 비슷한데요. 먹처럼 갈아 쓰는 물감도 보이고요. 다양한 종류의 붓도 필요합니다. 제일 얇은 거는 선을 그리기 위한 선붓, 그리고 중간에 세 개는 채색붓, 그리고 제일 뚱뚱한 애는 발임붓. 발임붓이요? 발임붓. 발임이 그라데이션을 만드는 물붓이에요. 네. 수분이 좀 충분하게 담을 수 있어야지 이렇게 좀 뚱뚱하고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밑본이 그려진 모란 꽃잎에 색을 칠합니다. 이제 꽃받침과 작은 잎, 줄기도 채워넣고요. 제가 지금 이거 중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회원님들 인터뷰할 때 심신의 안정이 되고 편안함을 느낀다고 했는데 지금 몇 분 안 했는데 벌써 공감이 되고 입 한마디도 안 하고 집중하게 되거든요. 확실하게 좀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치유도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서 진한 색을 덧칠해 주는데요. 한결 꽃잎의 생생함이 느껴지네요. 이때 물붓이라 불린다는 바림붓으로 농도를 조절해 주는 것이 포인트. 제가 이렇게 바림까지 완성을 했는데요. 선생님, 그 다음에는 어떤 작업을 하면 될까요? 네, 바림을 양홍색으로 했잖아요. 네. 그러면 꽃잎 테두리도 같은 색으로 선붓을 사용해서 한번 선을 그려볼게요. 또렷한 꽃잎이 표현되려면 테두리를 강조해야 하는데요. 가늘디 가는 선붓이 꽃잎을 따라 춤을 춥니다. 꽃의 생기가 전해지나요? 민화엔 정성이 절반 그 이상인 것 같네요. 꽃술을 채워 넣으면 완성! 제가 90% 정도 제가 했고 선생님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완성했습니다. 이게 바로 민화 중 대표적인 모란꽃이죠. 네. 부귀 영화를 누려준다고 해요. 어떤가요? 좀 잘 그린 것 같나요? 바람과 소망의 상징인 민화. 민화가 다양한 복을 담고 있는 건 그리는 내내 간절히 그 바람을 손끝으로 전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민화를 그리며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동시에 민화에 홀리게 되죠. 오늘 제가 이렇게 민화를 배워봤는데요. 사실 민화라고 하면 옛날 그림?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배워보니까 종류나 용도에 따라 지금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또 멋있는 작품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요, 이렇게 우리 민화, 전통 미술인데 쉽게 배워볼 수 있으니까요. 한 번쯤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복을 채우고 복을 부르는 그림 한 점. 때론 집안의 장식품이며 소원을 비는 부적이 되었던 민화는 세월이 흘러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데요. 아름다운 이 계절, 민화와 함께 마음의 평온을 누려보면 어떨까요? 한반도 끝자락. 201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모여 다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곳. 여기는 완도입니다. 아름다운 풍광에 놀라고 깊은 역사에 취하고 싱싱한 해산물에 반하게 되는 완도로의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완도를 찾는다면 꼭 거쳐야 하는 완도대교. 육지와 통하는 관문이자 여행에 대한 기대를 부풀게 하는 곳인데요. 저는 지금 완도 여행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완도대교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다리 너머에는 어떤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저와 함께 출발해보시죠. 풍요로운 완도 여행을 위해서는 꼭 알아두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해상왕 장보고인데요. 신라시대 동아시아 해상권을 장악한 청해진이 바로 이곳 완도에 있고요. 그 중심엔 장보고가 있었죠. 해상왕 장보고 대사와의 첫 만남은 장보고 기념관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완도 곳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문헌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 어떤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나요? 네, 우선은 이제 장도 앞에 청해진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장보고가 활동했던 모습들을 인형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복원을 해놔서 당시의 모습들을 좀 상상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장보고 대사의 기상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듯하죠? 중국과 일본과 이슬람까지 뻗쳐나가서 무역 왕이 됐다. 이런 내용들을 정말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와, 신기한데요? 장보고 대사의 어린 시절부터 청해진 대사와 해상왕이란 칭호를 얻기까지의 생애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죠.
기념관과 마주한 장도는 장보고 시대를 생생히 증언해주는 역사의 장인데요. 우물을 비롯해 성문과 성벽 등이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섬이었던 이곳 장도에 청해진 유적지가 발견되면서 문헌으로만 전해졌던 장보고의 흔적들이 널리 알려지게 된 거죠. 보석 같은 섬을 품은 이 물길로 얼마나 많은 배들이 들고 났을지 상상되시나요? 뒤이어 발길이 닿은 곳엔 완도항과 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장이 한눈에 보이고요. 한 폭의 그림 같은 옥색 바다 위엔 완도의 상징 주도가 떠 있는데요.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 하트 모양을 닮아 하트섬이라 불리기도 하는 주도. 섬 전체가 푸른 상록수로 이루어진 천연 기념물입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죠. 오래전부터 완도는 바다로 통하는 관문이었는데요. 지금도 섬과 섬, 육지와 바다를 잇는 배들이 쉼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완도가 섬이 많잖아요. 많은 섬들을 왕래하는 항이 이곳에 있고요. 또 단거리로 2시간 걸리면 갈 수 있는 제주가 완도에서 가장 가깝거든요. 제주도 왕래하는 배들이 이곳에서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발이 되어주는 것은 물론 섬 사이를 가로지르며 멋진 풍경까지 선물합니다. 또한 완도는 인근 서남해안의 수산물들이 모여드는 활어 집산지로 손꼽히는데요. 이 완도에 오면은 뭘 먹어야 될까요? 첫째 전복. 야 갑오징어 요새 제철. 갑오징어. 또 제철 도다리. 도다리. 그렇게 먹으면 그냥 모든 고기가 요새는 맛있어. 신시감이 느껴지는 수산시장은 항상 정겨운 흥정소리와 바다의 맛을 즐기려는 이들로 가득하죠. 뭐 사시려고요, 지금? 지금 감성 돔 샀어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예, 전복도 꼭 드세요, 전복. 예, 자연산이래요. 믿을 수 있는 우리 수산물의 착한 가격은 덤.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절로 웃음꽃이 핍니다. 뒤이어 찾은 곳은 완도타워. 다도의 일출공원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 우뚝 솟은 완도타워까지 오르면요. 완도가 다도의 해상공원의 중심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 76m 높이의 완도타워는 환상적인 일출과 일몰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완도의 전망을 제대로 구경하고 싶다면 바로 이곳이 제격입니다. 완도에 오면 이곳에 꼭 들러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곳이 완도의 핫플레이스? 네, 소개 좀 완도의 해주세요. 명소입니다. 네네. 완도 오시면 꼭 오셔야 되는 완도 랜드마크 다도의 일출공원 완도타워입니다. 전망이 아름답죠? 네. 구불구불한 해안선, 옹기종기 모여있는 건물과 바다 위 섬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요. 완도의 섬들은 물론 맑은 날엔 제주도와 거문도도 어슴푸레 보인다죠. 첫째 먹을 게 많고 인심푸근하고 또 볼 게 많고 그래서 이제 이 부산에서는 참 장거리를 오면서도 한 4시간, 5시간을 왔지만은 멀리서 오는 것만큼의 보람이 있는 데가 이 전남이고 완도고. 타워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한 폭의 그림을 감상하는 기분입니다. 가보신 것 중에 혹은 가실 여행지 중에 예, 추천 예. 좀 해주세요, 저한테. 오늘 이제 완도 수목원, 그다음에 가우도, 그다음에 명사심리 구경 갔다 왔는데 너무 완도가
산과 바다, 즉 자연이 어우러지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가지고 우리 형제 몸이 왔는데 너무 좋아한 것 같아요. 완도 여행에서 빠지면 서운할 만한 랜드마크가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난대 수목원이자 상록 화렵수의 집단 자생지인 완도 수목원인데요. 난대숲과 바다가 어우러져 사시사철 푸르름을 자랑합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전시도 진행되고요. 수목원 내부의 숲 탐방로는 자전거로 둘러보기에도 안성맞춤인데요. 구역별로 수종이 달라 숲을 체험하고 이해하는데 이만한 장소가 없죠. 지금까지 본 것으로도 아쉬움이 남는다면 정돌이 구계 등에서의 휴식도 좋습니다. 파도에 밀린 크고 작은 돌들이 9계단을 이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구계등.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신비롭기까지 한데요. 둥글둥글한 몽돌밭에 앉아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파도 소리와 함께 갯돌 구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완도와 신지도를 잇는 신지대교를 가로지르면 우리나라 3대 해수욕장으로 꼽히는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제 친환경 해변으로 인증받은 곳이자 모래가 곱고 수심이 얕아 한 해 100만 명이 넘는 여행객들이 다녀갈 정도인데요. 보통 명사십리 그러면 밝을 명자에 모래사를 쓰거든요. 고운 모래가 심리까지 있다. 근데 여기 명사십리는 울명자에 모래사를 씁니다. 모래 우는 소리가 심리까지 들리는 언덕. 그래서 울모래 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마을 끝자락 이름도 울몰입니다. 어느 때 찾아도 탁 트인 바다 전망과 아름다운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죠. 완도에 와보니까 꼭 들려야 할 곳이 명사십리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모래가 너무 좋고 주위 경관도 좋아서 그 여름 휴가 때 정말로 올만한 곳이라고 아주 장담하게 추천합니다. 낭만 가득한 추억을 남기기에 충분한 여행지인 것 같죠? 바야흐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여행의 계절. 더 이상의 고민은 사치죠. 가슴이 뻥 뚫리는 탁 트인 바다에 아름다운 자연 풍광, 그리고 역사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완도로의 여행. 지금 바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진짜 맛집만을 소개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역의 맛과 정, 사람과 이야기가 한데 어우러지는 시간. 로컬 식객 단골 맛집. 지역의 특색은 진하게 묻어나고 가성비는 짱짱하며 식객들의 정겨운 추억 이야기까지 더해진 진짜 동네 맛집 찾아 지금 출발합니다. 로컬 식객의 맛집 목록에서 알짜배기만 건져 올리는 그녀 박수님. 오늘은 구룡포에 떴다. 이 바다를 보니까요 풍성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저기는 먹을 것들이 풍성하게 많으니까요. 자, 이 구룡포에는 어떤 맛집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구룡포에 나만 알고 있는 이 맛집을 속속들이 알려드릴 로컬 식객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룡포의 정취가 좋아 구룡포에 정착한 시인. 바닷가 사람들의 삶을 생생한 언어로 그려내는 구룡포 시인. 구룡포와 구룡포 어민들의 삶을 살아가는 만큼 이곳의 색채를 진하게 담은 맛집들을 즐겨 찾는다는 권선희 시인과 함께합니다. 이야, 오늘은요 로컬 식객이 시인입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 우리 글을 쓰시는 이 시인께서는 과연 맛집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가장 좋은 재료, 싱싱한 재료고요. 아, 시를 쓸 때도 역시 재료가 좋아. 소재줘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는 장소예요. 아우, 시를 쓰려면 영감이 올라면 조용해야 돼요. 그렇죠. 좀 편안하고 누구와 같이 먹는가. 그 식당에 또 이제 주인의 어떤 그 인심도 좀 필요하죠. 네, 저에겐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구룡포를 사랑하는 우리 시인을 로켓 식객으로 모시고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자, 그럼 우리 아름다운 시를 읊으면서 한번 떠나가 볼까요? 구룡포는 아름다워요. 어쩐지 바다 내음 가득한 음식들이 기다릴 것 같은 행복한 기분. 첫 번째로 찾아온 맛집은 큼직한 구룡포 전복들만 사용하는 전복죽 식당. 오늘 이 첫 집은요, 이 아침에 좀 뭔가 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전복죽. 너무 탁월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러다 바다까지 보이니까 와, 이 아침이 뭔가 벌써 후끈 막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 전복죽을 이렇게 소개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가장 큰 이유는 전복 요리 중에 제일 싸니까. 네, 빙고. 네, 전복은 먹고 싶은데 제일 싸. 이 집을 그럼 소개하신 이유는요? 제가 이 마을에 들어와서 가장 오랫동안 다닌 전복죽집이에요. 몇 년? 17년 1개월 된 것 같아요. 와. 네. 그때 사장님이 아드님한테 물려줘서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대를 이어서. 네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그저 구룡포 해녀들이 잡아온 싱싱한 전복을 큼직하게 듬뿍 썰어 넣고요. 믿을 수 있는 참기름을 사용하는 것. 좋은 재료라는 기본에 충실한 것이 바로 이 집 죽맛의 비법입니다. 지금요, 전복죽이 나왔는데, 와. 빛깔이 다르죠? 아니, 약간 이게 좀 내장이 다 들어간 거죠? 그럼요. 한번 저어봐 주세요. 이 안에 전복이 많이 숨어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거. 이야, 전복 크기가. 우와. 네. 야, 내장도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그뿐만 아니라요. 아니, 무슨 전복죽을 먹는데, 무슨 반찬이, 전 저거 하나 먹어도 배부를 것 같고, 세상에. 맞아요. 이거, 동해보인. 홍합까지. 이야. 그리고 도토리묵에다가, 야, 요거 까먹는 재미. 월남고동. 월남고동. 아까부터 계속 이걸 탐내고 좋아합니다. 계시고. 오징어 무침. 무침에까지 사이드 메뉴가 일단은 더 좋은 것 같아. 그 전복이 과연 이것 때문에 맛이 죽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거 뭐 어디도 비할 데가 없어요. 주인공이죠? 네, 그럼요.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네. 그렇죠. 네, 빨리 먹어봐야 됩니다. 바다의 싱싱함을 느끼며 한 입, 구수하고 진한 맛을 느끼며 또 한 입. 17년간 대를 이어온 전복죽이 속을 든든하게 채우는데요. 함께 나온 밑반찬들도 정성 가득. 메인 요리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저도 제 몸 아플 때 전복죽을 죽 중에 최고로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할까, 전복이 일단 크니까 식감이 씹히는 거 있잖아요. 죽은 왜 밍밍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회가 전복 이만해요. 참기름 냄새가 굉장히 깊이 나네요. 참기름도 직접 짠 거 이런 거 쓰시거든요. 그렇죠. 이게 입안에서 계속 돌아요. 참기름 냄새가. 네. 가격이 얼마인지가 이제 궁금한 거죠. 이게 많으니까 왠지 비쌀 것 같잖아요. 가격은 15,000원이에요. 오. 15,000원인데 그렇게 싸다고 생각 안 드실 수도 있죠. 뭐 일반적으로 죽집에 파는 게 한 8,000원 뭐 이 정도씩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연산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자연산. 그리고 일단은 형태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보세요, 여러분. 이 파전만 해도 벌써 다른 데 가면은요, 요 정도 한 5,000원 해요. 오징어 무침? 요 정도 양이면은 한 3,000원 하겠다. 도토리묵? 가보세요. 이것도 5,000원 해요. 이렇게 치면 벌써 여기 사이드 메뉴만 해도 한 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정말 이 평점을요, 야, 좀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평점은요, 5점 만점입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 맛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시켜놓고 이게 충분히 될 만큼 야, 너무너무 맛있고 푸짐하네요. 다음에 또 한번 합시다. 예. 구룡포의 자연산 전복죽 평점 5점 획득. 구룡포 로컬 식객 권선희 시인 두 번째로 안내한 곳은 바닷가가 아닙니다. 푸른 바다 대신 마당 가득 장독대가 반기는 이곳은 도대체 어떤 맛깔난 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 이게 말이죠. 물소리가 이렇게 힐링이 될 줄 몰랐어요. 좋죠. 물소리에다가 들어오는 입구에 장독대가 쫙
펼쳐져 있는데 아니 오늘 맛집이 아니라 무슨 뭐 보기 좋은 집 뭐 이런 집이에요? 풍경도 좋은데 실제로 저 풍경보다 더 좋은 게 이 집 맛이에요. 아 그래요? 네. 된장, 고추장, 간장, 빡빡장, 시금장, 모든 장을 직접 여기서 담궈서 저 탁 놔둔 거거든요. 그걸로 이제 요리를 하시는 거구나. 그럼요. 여기 있는 모든 요리는 바로 안주인하고 바깥 주인이 실제로 만든 그 장이 바로 바탕이 되는 그런 요리예요. 자 이제 이 멋진 이 무릉도원 같은 곳에서 어떤 음식 우리가 먹게 될지 메뉴는 추어탕 되겠습니다. 추어탕. 오늘 완전 뭐 제대로 뭐 힐링 보양하는 것 같습니다. 딱 봐도 활력 넘치는 이 싱싱한 미꾸라지는 전남 순천에서 직접 공수해 오고요. 미꾸라지와 우거지를 듬뿍 거기에 구룡포 해풍 맞으며 숙성된 된장을 넣고 바글바글 끓여주면 몸속 가득 세기운을 채워주는 뜨끈한 보양식 추어탕이 완성됩니다. 자 드디어 무릉도원에서 함께 해보는 추어탕. 네. 자 이제 한번 야 근데 말이죠 이 추어탕이 보니까 이걸 시래기라고 합니까? 네 맞습니다. 야 진짜 너무 깨끗하게 그렇죠. 잘 다듬은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깨끗해요. 그렇죠. 자 요게 된장. 요 빡빡장. 빡빡장. 네, 제가 좋아하는 빡빡장. 아, 요 깻잎에다 이렇게 빡빡장을 싸서 먹. 요거는 부지깽이. 울릉도산 부지깽이라는데요. 네. 요거는 햇나물 맞고. 그리고 요거 추어탕이 중요한 거. 이게 빠지면 추어탕이라고 할 수 추어탕이 없는데요. 추억. 맞아요, 추억. 네. 이거 잼피. 네. 제가 이 경상도 지역에 와서 만난 가장 멋진 향신료라고 할까요? 제피. 네. 자, 일단은 이제 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맛을 보려면 이 추어탕에는 이 갖가지 양념을 믹스해야 돼, 믹스. 맞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다 섞어줘야 되잖아요. 네. 자, 우리가 요리를 해야 됩니다. 다진 마늘, 다진 고추, 제피가루까지 취향껏 넣어주세요. 한층 더 풍성해진 추어탕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우거지에 정성으로 담근 재래식 된장과 구수한 미꾸라지의 환상조화. 어떤가요? 우리가 상상하는 바로 그 맛인가요? 조미료 맛은 전혀 안 느껴지고요. 그냥 그 장으로 약간 간을 한 느낌? 네. 예, 그러니까 장으로 간을 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뭔가 좀 지저분한 맛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깔끔해요. 저는 이 음식이 네. 지역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사람들이 구룡포 하면 바다 쪽으로만 생각하지만 3분의 1 정도는 완전한 농촌의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바다라고 생각 안 들어요. 네. 이게 추어탕이라고 하면 왠지 여기 구룡포에서는 못 만날 것 같았는데 네. 이게 가격이 중요하거든요. 가격은 추어탕이 7,000원입니다. 와, 7,000원. 이제는 제가 점수를 드려야 됩니다. 과연 오늘의 평점은 얼마일지 저는 4.8을 드리겠습니다. 저로서 개인적으로는 이 그 추어탕이 빡빡한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데 약간 좀 이렇게 맑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물론 이제 개인 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맑은 것도 좋아하고 빡빡한 것도 좋겠지만 저는 이제 좀 많이 이 미꾸라지가 들어가서 뻑뻑한 게 좋은데 하지만 맛은 좋습니다. 이게 개인 차니까 참고하시고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이 무릉도원의 추어탕집 정말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구룡포읍 눌테리의 구수한 추어탕은요, 평점 4.8점. 권선희 시인과 세 번째로 찾은 맛집은 호미곤변 대동베리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에 먼저 반하게 되는 이곳에는 어떤 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야, 여기는 말이죠. 일단 맛집이지만 오는 길이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 너무 멋있는 이 풍경에 반했습니다. 지역성 많죠. 이 마을만의 특색이 하나 있어요. 뭐요? 모감주나무라고 아세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 모감주나무가 지금 꽃이 피지 않아 그렇지 쫙 둘러 있거든요. 그게 피어서 바람에 질 때 되면 거의 황금비가 내린다 할까? 시 나왔어요. 황금비가 내려래. 자, 그렇다면 오늘의 메뉴는 먼저 회국수예요. 회국수. 회국수요? 네. 회 비빔밥도 아니고 회 초밥도 아니고 국수. 네. 그래요. 왠지 또 이 국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회국수 고민가 좀 당기실 것 같은데 자 어떤 맛일지는 또 기다렸다가 또 맛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로컬 식객 추천 세 번째 메뉴는 바로 매콤달콤 회국수. 오직 자연산 회만 취급하는 것이 이 집의 자랑인데요. 요즘 같은 봄철에는 도다리가 줄을 이루고요. 국수와 회를 따로 내어서 비벼 먹는 것도 이 집의 특징입니다. 자, 드디어 회 국수가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요, 좀 이상한 게 보통 보면은 뭐 회 덮밥도 그렇고 회가 여기에 같이 나오는데 그렇죠. 여기 이렇게 좀 따로 나왔어요. 먼저 요 회를 초장으로 간을 해요. 간을 한 다음에 여기다 올려서 다시 한 번 또 간을 해서 비비는 거예요. 이렇게 넣고. 오,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죠? 먼저 이렇게 회를 묻히는 게? 이게 자연산 도다리 종류거든요. 네. 오늘은 뭐 이시가리도 넣었다는데 이거 간을 배게 하는 것 같아요. 요걸 이제 여기다 올려요. 이게 이제 간을 적당히 해서 이제 폼이 나죠. 자, 즉석이네요, 즉석. 여기다가 다시 조금 더 넣고. 좀 더 그쵸, 국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비벼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간이 밴 횟거리들하고 국수하고 완전히 그냥 환상적인 조합이 되는 거죠. 회만 따로 초벌 양념을 해준 뒤에 국수 위에 올려 한 번 더 양념장을 넣고 골고루 비벼주면 별다른 부재료 없이도 풍성한 맛을 자아내는 자연산 회국수를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아우, 매콤 달싹한 게 제 입에는 딱 맞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도 맛있게 먹었어요. 야, 근데 있잖아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를 먼저 이렇게 묻히고 나서 넣어서 그런지 회의 맛이 따로 느껴져요. 그렇죠. 그게 아마 회를 먼저 간을 해라. 이거의 그 비법이 아닐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기 회가 주로 무슨 회로 쓰니? 오늘은 특별히 이시가리가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평소에는 도다리 종류들을 많이 쓰는데 바로 이 주인한테 배가 있어요. 직접 배로 나가서 잡은 그날그날의 잡어들을 써요. 배가 있어서 직접 잡아온다라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이 회는 맛을 평가할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가격도 평가하시면 안 돼요. 가격은 물어봐야 돼, 그래도. 가격은요? 가격은 15,000원이에요. 15,000원. 보통 포항에 오시면은 물회 정도 이런 것도 보통 15,000원 정도, 한 2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심 속에 그 정도의 가격에 비하면 15,000원이면 저는 착한 가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평점을 좀 드린다면 경치도 정말 너무 좋았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것도만 너무 좋았고. 네, 저는요. 5점 드리겠습니다. 매콤달콤 싱싱한 자연산 회국수 평점 5점. 투박한 듯하지만 기본에 충실하고 자연의 맛 그대로를 최대한 살려내는 바닷가 특유의 솜씨. 올봄 구룡포를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면 로컬 식객의 추천 맛집을 놓치지 마세요. 아기를 만나기까지 되게 설레고 태어나면 예쁘게 입혀줄게. V라인, S라인보다 더 끌리는 그 이름 D라인. 똑순이 예비맘을 위한 꿀 정보 준비했습니다. 뱃속부터 시작되는 고군분투에 우리는 살짝 숟가락만 얻는 시간. 그 알짜 정보가 궁금하다면 예비맘들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아이 며칠 거뜬히 나왔다는 출산의 여왕도 아이 갖기를 소망하는 초보 부부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산부인과. 이곳을 거쳐간 예비맘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를 가졌구나 실감하는 순간이 있다면? 아기 심장 소리 들었을 때라 처음 초음파 봤을 때요. 초음파 영상을 마주하는 순간 그야말로 심쿵. 이때부터 예비맘들은 태교 방법 먼저 고민하게 되는데요. 태교를 얼른 생각하면 어떤 물리적인 또 물질적인 외부 환경을 좋게 하는 거라 생각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어머니의 인내심 그리고 늘 감사한 태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은 유전으로 될 거라 믿습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두자고요.
태교뿐만 아니라 출산 전에 준비할 것들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모유수유를 하려면 음식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짧은 기간 안에 꼭 필요한 교육만을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출산 준비 교실. 출산 교실에 와서 다른 산모님들이랑 같이 하니까 뭔가 마음의 안정도 되는 것 같고 심리적으로도 아기를 기다리면서 좀 차분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모유 수유 교실. 애기 머리에다가 맞추는 엄마들이 있어요. 집중도가 최고조인데요. 상상이 가요. 올려서 이렇게 먹여서 그렇게 돼요. 그야말로 핫하다 핫해.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 출산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었는데 그거 제가 모유수유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 모유수유 계획이랑 그다음에 비내쪽 호리 만들기 교육이 있다고 해가지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위한 실전 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산모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우선. 이떠 시기엔 양치하는 일이 최대의 난제다 보니 예비맘들에게 구강관리법 교육은 필수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몰랐던 것을 책으로 읽었던 거랑 또 다른 경험?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임신을 하게 되면 입덧 등으로 인해 구강관리에 소홀하게 되어 구강병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호르몬 변화로 인해 임신성 치원염이 생기기 쉬운데 구강관리의 가장 기본인 칫솔질만으로도 치원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끝내기는 좀 아쉽죠? 중심 인맥을 따라서 길게 한 줄. 산모들이 가장 기다린다는 베네쪼고리 수업. 손을 많이 움직이면 태아 발달에도 좋다는 점. 내 아이가 입는다는 게 아직 사실 실감이 잘 안 나고 첫 아이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입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모유수유를 한다든지 애기를 이렇게 키우면서 그런 모습을 상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막 감동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한 수 한 수 정성껏 그려내는 야생화 한정. 엄마의 사랑이 베네쪼고리의 수노입니다. 뱃속 아기들에게도 엄마 마음이 전달됐겠죠? 여기는 왜 두 개를 그리세요? 쌍둥이라서. 쌍둥이. 태명이 뭐예요? 네, 오손 도손입니다. 오손아 도손아 엄마 만날 때까지 엄마 뱃속에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줬으면 좋겠고 우리 만난 날까지 행복하게 잘 지내자. 활동아 엄마야 여름에 태어나려 하니 많이 덥고 그리고 엄마도 산후조리도 힘들 텐데 그래도 우리 알통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엄마한테 웃으면서 방긋하기를 기다리고 있을게. 알통아 조만간 만나. 태어날 아기에게 입혀줄 상상만으로도 엄마 미소가 번지는 예비맘들. 건강하게 만나길 손꼽아 기다립니다. 오빠의 엄마가 처음으로 색칠한 네 옷이야. 베네쪼고리인데 태어나면 예쁘게 입혀줄게. 부푼아 건강하게 태어나서 엄마랑 같이 예쁜 옷 입고 재밌게 놀자 부푼아. 자, 생각만 해도 사랑스러운 내 아기. 세상 밖에 나와서도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것이 엄마 마음. 첫 이유식을 고민하고 있다면 주목하시라.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기가 처음 먹는 이유식 단계고요. 요거는 미음이에요. 완전히 재료를 갈아서 아예 재료 형태가 없는 상태에서 먹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단계에 맞게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양소를 고루 갖춘 재료 선택이 관건. 초기와 중기에는 블루베리를, 7개월 전까지는 소고기와 버섯 등을 이용해 미음 형태로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요즘에 맞벌이 하시는 가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어머니들이 퇴근하고 늦게 돌아오시면 이유식을 만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 엄마들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라면 친정 어머니표 참기름 들기름을 사용하고 재료는 유기농만을 고집한다는 점이겠죠. 어머니들이 만들어주는 건 잘 안 먹는데 저희가 만들어준 거는 잘 먹는다고 해주시니까 저희가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매불만 기다리는 초보맘들 수제 이유식이 곧 갑니다. 따끈따끈할 때 가정에서 받아보세요. 매일 식단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 식단 보시고
재료도 확인해 주시고 주문 주고 계세요. 오늘 배달 갈 곳은 자주 이용한다는 단골 가정집. 하는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잘 안 먹는 이제 거북이가 있다 보니까는 이제 사장님이 만들어 주셨는 거 먹이다 보니까 너무 잘 먹고 깔끔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건강한 수지 이유식으로 우리 아이 안심밥상 챙겨주세요. 출산 준비 교실부터 우리 아이 이유식까지 작지만 알찬 팁들만 알아둬도 예비맘 될 준비 반은 성공한 셈. 이제는 깨알 정보 활용해서 똑순이 엄마로 거듭나세요. 샤라라